네, 2011년에 한국에 와서 입국해서 다들 한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들 걱정도 많고 계획도 다들 세우기에 바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막 어떻게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 사회를 배우고 이 사회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교 국립대학교 경영대학의 학부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경영대를 가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많이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좀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양 경영학이라는 게 서양 학문이다 보니까 다 원서 자체가 다 영어인데 전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 영어 수업 때 너무나도 곤란하고 이게 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두려움이 엄청 많은 그 학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휴먼 케어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쪽에도 생각이 있듯이 있어서 뭐 간호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쪽은 좀 과정이 좀 많이 공부에 대한 과정이 길어서 그래서 그럼 이 사회를 배우기에 제일 경영하기 적합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경영대를 갔습니다. 어, 금방 왔을 때에는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없고 그런 게 인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좀 당해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돈을 벌면서 이 사회를 어떤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걸 찾는 거에 좀 막막했었고 경험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한국말을 쓰고 한글을 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래어가 많았던 부분 그런 거는 조금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게 이런 거는 외래어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에 좀 시간이 적응기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외래어를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젠 그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도 또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문화 정서 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서 그게 정서라는 게 더 다르니까 그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뉘앙스라는 게 있고 그 말의 의미가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할 때 뭐 말로서만 의사가 다 뜻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뜻이 아니고 또 어떤 느낌이라던가 그 사람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또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말을 이 정도만 해도 또 그 외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문화적 배경이 분명히 이 사람 상대방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얘기를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도 본인은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끝을 흐리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이분이 저한테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100% 이해하는 데는 말하는 것에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전달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고생은 훨씬 북한에서 많이 그거는 비할 바가 없이 거기 강도가 세지만 인간이 극한을 체험하는 고통이라든가 육체적인 뭐 그런 힘듦은 더 있겠지만 이렇게 경쟁 이런 거는 다만이 훨씬 더 세고 더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를 확실히 점점 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 출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게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보니까 경험한 것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런 거에도 당연히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뭔가가 이렇게 언어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소통 이런 거에서 약간 이해를 좀 덜 다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좀 있죠, 아무래도. 네, 휴대폰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알바를 잠깐 했었고요. 어, 그리고 중국어 가이드 조금 했었고, 그게 조금씩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예, 알바를 좀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게 휴대폰 가게였는데, 그건 휴대폰을 바꾸러 가서, 스마트폰을, 그때 투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그, 그 알바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그 선발 과정은 특별히 없었고 그때는 제가 휴대폰을 바꾼 그 매장에서 그냥 저한테 제의를 해서 알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필요한 뭐 서류 작성, 그다음에 그다음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부분, 그런 일련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많이 알바를 짧게 경험을 했었는데 칼국수 칼국수 매장 식당에서 서빙 알바도 해보고 그다음에 카운터도 보고 그런 알바를 했습니다. 부산대 동문이 자기가 과외를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을 소개시켜줘서 그 빅맨이라는 그 교육 업체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영어 가이드 하고 뭐 국영수 가이드 하고 있는데 누나도 한번 거기를 통해서 과외를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대학교 동문을 통해서 거기서 중국어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이었는데 그 중학생한테 중국어의 그 문법이랑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 한국기업가정신재단에서 이렇게 탈북민 학생 그룹하고 남한 학생 그룹 해서 한국 학생 그룹에서 한 팀을 해서 그 미국의 대학 문화와 대학교 탐방하고 또 기업 문화 이렇게 탐방하는 기업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한 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봐서 그래서 그때 한국 학생들은 약간 그 미국의 창업 시장, 스타트업 그 시장을 경험하기를 원했었고, 저희는 대학이라던가, 좀 한인 기업들을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보스턴을 가서는 보스턴에 대학교가 많은, 뭐 하버드라던가 MIT, 그다음 노스웨스턴, 그런 학교들을 쭉 가서 수업도 가서 한 시간씩 들어보고, 그래서 대학교 체험도 해보고, 또 뉴욕이 뉴저지에 가서는 또 이제 한인 회사들 가서 한인 분들이 기업 운영을 하는 기업에 가서 이게 그 기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우리 이렇게 체험도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어요. 상황이었는데 가서 수업도 듣고 미국에 대한 어떤 역사 수업도 듣고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수업도 듣고 뭐 인터프리너십 그런 수업도 들었는데 영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계속 들으니까 뭔가 귀가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러고 또 이제 미국의 창업
생태계 이런 곳 센터 창업센터라는 곳에도 가서 보고 뭐 이제 그런 분들과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미국은 이런 구조구나. 창업 생태 구조가 이런 구조고, 아,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여기 훨씬 기회가 많은 것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거 해보고, 그러면서 또, 만약에 내가 창업을 시작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를 발표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그런 이제 욕구, 그런 도전 정신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부를 또 마치고 나서 학부를 거의 마칠 때쯤에 실제로 창업 프로그램에 실제로 지원을 해서 도전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걸쳐서 엑셀러레이팅 과정 을 걸쳐서 그 이제 그 쇼케이스라는 그런 발표까지 1년의 과정을 걸쳐서 제가 생각한 그 아이템을 또 시장화 시켜보는 그런 시도랑 발표도 해보고 투자자들도 만나보는 과정을 걸쳤던 것 같습니다.